날 33기 벌써 해다방이 시작이 됩니다. 해다방이 인슐린 저항을 조금 완화시키고 우리 몸의 오토파지를 끌어당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말들이 너무 어렵죠. 인슐린 저항, 뭐 오토파지.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정보를 좀 알고 해다방 안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다방과 인슐린 저항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으로 인한 질병들을 관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9m짜리 관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십이지장 모든 장기를 거쳐서 변으로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하고요. 이 소화 과정이 9m짜리 관을 지나가야 되는 대장정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간에서는 우리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음식의 영양소를 포도당으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포도당을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장으로 가서 에너지랑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은 음식이 들어오고 나면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식이 들어왔을 때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혈당을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친구를 췌장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피 속에 아까 음식이 포도당으로 변환된 게 들어오면 이제 세포 안에다가 음식 영양소를 잘 넣어줘요. 포도당을 넣어줘야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인슐린이 그렇게 포도당으로 들어온 거를 문을 열어서 세포에게 잘 넣어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해서 인슐린이 열쇠로 문을 열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예전에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이렇게 소식해야 되고 이렇게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음식거리가 풍부하지 못할 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슐린 저항 당뇨병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먹는 거 외에는 간식도 많이 없었고 풍부하게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끼 먹는 게 사람이 그냥 필요로 의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다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슐린이 막 민감도가 떨어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먹거리가 너무나 풍부해지고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 시시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인슐린 저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먹어서 인슐린이 이제 포도당으로 나오니까 세포의 문을 자꾸 열어줘야 되겠다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지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지쳐서 인슐린이 나오기도 싫어하고 민감도가 떨어져서 음식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안 나와주니까 세포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미 들어온 나의 영양소와 포도당은 피 안에 계속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 우리는 당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뇨병이 시작이 됩니다. 피 속에 남아있는 잉여 포도당 물질들이 끈적끈적 피를 만들고 이 끈적끈적하게 만든 피들이 혈관벽을 상처내고 스크래치가 내고 상처를 내게 되고요.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해서 상처를 내고 혈관을 터지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콜레스테롤을 분비해서 반창고처럼 혈관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지만 이 붙인 곳에 또 붙여지고 붙인 곳에 또 붙여지면서 끈적끈적한 피가 다니는 그 통로가 더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고지혈로 콜레스테롤이 계속 붙여지면서 혈관의 그 통로는 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면 그 좁아진 통로를 압을 줘서 신나게 또 꽉꽉 짜줘야 머리끝 발끝까지 가니까 압이 세져요. 그럼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와 고지혈과 고혈압은 세트병으로 함께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근육이 많이 저하되고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코드가 발환이 됐습니다. 근감소증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운동을 잘 안 하고 단백질 섭취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고기로 우리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감소되게 되면 우리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 포도당이 근육에서 잠깐 붙잡아놓은 보관 창고이기도 하는데 이 보관 창고가 없어지면서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피 안에 계속 과잉으로 인슐린이 잘 붙잡아주지도 못하니까 다 계속 떠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가 되는 원인도 당 대사를 잘 못하고 혈당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크고 넓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도 줄어들고 당뇨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고지혈, 고혈압이 오지 않겠죠. 반대로 근육이 줄면 당이 몸에 쌓여서 당뇨병이 너무 커지고 근육량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 대사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근육에 유지하는 것도 당 대사의 핵심이고 자꾸자꾸 먹어주고 소화를 계속시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잉여 남은 포도당들은 우리 몸은 똑똑해서 계속 이렇게 혈당을 높일 수만은 없으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잉여의 포도당들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간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건 비알코올성 지방간. 우리 술을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 세포, 간을 뒤덮여서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간 세포 여기저기 다 군데군데마다 다 지방으로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이 365일 쉬지 않고 정말 5만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장기인데 그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에 손상이 되고 우리 몸은 해독을 이룰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간에도 지방으로 쌓이겠지만 우리 몸에 떠다니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억지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빠지지 않는 나이살. 이 나이살과 단백질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육의 저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감소증이 진행이 되고 근감소는 혈당을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혈당을 많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바꾸니까 나이살이 쌓인다. 대사가 떨어지니까 나이살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장 지방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세포는 굶고 있는데 몸은 자꾸자꾸 살이 찌는 배부른 영양실조. 우리는 음식은 계속 먹고 있는데 몸은 영양실조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 고혈압,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트병이 오고 이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대사증후군 안에 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만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장이 나서 오는 질병이에요. 배부른 영양실조. 피가 걸쭉해지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고지혈, 고혈압, 당뇨는 세트병이고 비만도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으로는 완치가 안 되죠. 약은 증상만 완화하는 거예요. 혈당을 낮춰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이건 어떤 기전이냐면, 혈압을 낮추는 거로 예를 들어보자면, 혈압을 낮추는 걸 어떻게 낮추냐면, 우리 몸에 물을 빼내서 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신장의 여과 기능, 신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면서 신장이 나중에 망가져서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몸에 물을 막 끌어내면서 혈압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 완치는 대사질환을 할 수가 없고 근본 치료가 아님을 인지하셔서 증상만 완화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왜 고장났는지를 기능학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럼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거 근본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지금 소화 과정과 인슐린 저항이 왜 생겼고 지방으로 왜 저장을 했고 이걸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올바른 수분 섭취를 하고 주기적인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해다방이에요. 균형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소화기관을 쉬고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쉼을 주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넣어주고 수분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면서 공복 시간 유지도 해주고 그 중간중간 우리 유지기 채우기 때 가벼운 운동도 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과 이렇게 대사질환의 진짜 해결 방법은 해다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일의 기적 해다방입니다. 해다방은 오토파지, 자가 포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오토파지, 해다방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 기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오토파지. 우리 실제로 비타민 B3,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 자체가 죽음을 부여하는 영양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들어와 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죽은 세포가 죽음을 부여해주는 영양소가 없어지면서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서 변이하는 게 바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암한테도 죽음을 부여하는 세포, 그 영양소가 죽음을 잘 부여하고 나면 그 죽음이 부여되는 그 세포마저도 죽고 나서 그 나머지의 재료를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해서 다시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이만큼 우리 몸은 정말 정말 똑똑한데 그거를 잘 깨우게 하는 게 오토파지입니다. 낡은 세포의 재활용 센터. 그래서 그걸 가동을 하자는 거예요. 세포의 정화를 하자. 그래서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스스로 오토와 먹는다, 파지의 뜻을 합친 합성어고요. 우리 몸이 영양 공급을 잠시 멈추고 소화 과정을 잠깐 멈추고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포는 생존을 위해서 그 나머지의 내부에 쓰레기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그리고 우리 냉장고 파먹기 하죠. 냉장고가 그득그득 차 있으면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서 해먹고 냉장고 비우기 한참 했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 몸의 효율을 대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렇게 남아있는 잉여 재활용을 잘 하는 게 원리입니다. 세포 내 망가진 단백질과 노화된 소화기관 염증 유발 물질들을 거대한 주머니인 우리 냉장고 파먹게 하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담겠죠. 오토 파고점이라는 우리 몸의 쓰레기 종량 봉투, 수거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잘 담아서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이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재생된 세포가 그걸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세포 내부가 마치 새집처럼 깨끗해지는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대사의 스위치가 전환이 돼요.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게 될 거고요. 인슐린이 휴식을 취하게 되니까 우리 잉여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됐던 게 포도당이 들어와 주지 않으니까 지방이 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 연소를 시작할 거예요. 오토파지 시스템이 켜지면 우리 몸이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해다방의 식단 가이드는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해서 이 스위치를 빠르게 켜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7일이고요. 외부에서 당분이 계속 들어오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꺼져 청소를 멈추게 되는데 반대로 해다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유입은 빠르게 조절해주면서 청소의 스위치는 빨리 켜주게 하는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효과는 인슐린 저항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몸은 탄수화물 대신 내장 지방을 가지고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오토파지가 극대화되고 체지방 감소, 세포 재생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다이어트에 해다방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대사 스위치를 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의 핵심이죠. 오토파지는 단순히 쓰레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세 코스로 교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는 해다방 프로그램 중 복용하는 PM 제품은 NTC죠. 혈관 속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NTC 공법으로 영양소는 집어넣어주지만 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화는 식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미세 영양소를 세포에 즉각 공급하고 이때 노화되어
배기가스, 활성산소가 뿜어내던 미토콘드리아가 제거가 되고 효율 좋은 젊은 미토콘드리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효과는 청소가 끝난 자리에 PM의 고효율 영양이 채워지면서 프로그램 이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전신 건강 회복되는 걸 컨디션이 오히려 굶었는데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좋은 미토콘드리아고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엔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7일의 기적인 해다방을 조금 요약하는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시청하실게요. 결합 조직을 채우려면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돼요? 일단 원료가 중요하겠지? 탄수화물 먹어서는 결합 조직이 안 생겨. 풀이나 밥이나 빵은 태우는 원료지, 뭐 이렇게 만드는 원료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 근데 너 벽돌만 있다고 집을 지을 수 없잖아. 이 벽돌을 잘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연결을 하는 것들이 뭐 비타민C, 아연, 굴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미량 원소들이 다 필요해. 또 에너지도 필요해. 힘이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야. 뭔가를 만들려면은 너 시멘트가 이렇게 물이 촉촉해야지 벽돌을 붙이지. 시멘트가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은 못 붙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체액이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이재영 약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밥빵면 탄수화물은 팍하게 들어와줘서 일을 할 거고요. 밥빵면은 아니지만 우리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파워 칵테일이 일을 해줄 거고요. 단백질 우리 3일 비우기만 해서 결합 조직이 생기지 않고 우리 몸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때부터 들어가는 아미노든 웨이든 프로쉐이프든 단백질이 들어와줘야 결합 조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결합 조직을 체액이 물이 충분히 들어와줘서 시멘트처럼 잘 붙여줘야 우리 몸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비우기 정말 중요합니다. 비우기 중요하지만 채우기부터 단백질이 들어가야 제대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다방 중 음양탕 놓지 마시고 계속 드셔야 돼요. 음양탕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시멘트가 마르면 안 되죠. 체액이 충분해서 계속 촉촉한 상태여야지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양탕이 중요하고 우리 체액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간질의 피트니스 드링크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다방 기간 중에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좀 메가로 액티바이즈도 드시고 에너지도 액티바이즈 드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우리 몸이 결합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원료가 잘 들어와 주는데 피트니스 드링크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제품군에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메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잘 맞춰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니스 드링크보다는 이제 음양탕 위주로 드시라고 해다방 중에 안내가 되는 겁니다.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해다방 7일은 단순히 굶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속의 수족의 세포가 대청소를 하고 낡은 부품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자가 치유의 시간이에요. 단 3일 비우기만 한다면 반쪽짜리 해독이고요. 1단계에서 머문 해독은 더욱 강력한 독으로 쌓이게 되며 단백질을 공급을 통한 2단계 해독, 즉 포화 반응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건강 오토파지를 응원드리고요. 7일 해다방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굶지 않죠. 현대인들은 과식, 잦은 당, 가공식품 이런 거 계속 배부른 영양실 쪽으로 쉴 새 없이 넣어주기 때문에 아까 인슐린 저항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사는 과부하되고 영양소는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모방 단식을 하는 거예요. 단식을 하는 것처럼 몸을 속이되 영양은 충분히 넣어주고 결핍 없이 하자.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향합니다. 부작용 없이 요요 없이 해다방이 끝나도 우리 나머지 오토십 제품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건강한 지속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요. 노력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지치신 분들, 단순한 감량을 넘어 몸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 컨디션 저하와 잦은 피로가 느끼는 분들,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들,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들, 운동, 식단 관리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7일 안에 강력하게 좀 하시고 싶은 분들, 몸의 염증이라는 건 만성염증도 포함이 되고, 만성질환도 포함이 되겠죠? 만성염증, 순환, 체질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 보면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 굶으면 안 된다고 아픈 사람이 무슨 밥을 굶냐고 얘기를 하지만 잘 모방단식이라는 걸 이해를 잘 시키고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이렇게 몸의 변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셔서 저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다방은 운동 프로그램 및 따로 식단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7일 동안 오픈 카카오톡 참여해서 운영진이 제공해드린 루틴대로 PM 제품을 잘 마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다방 후기들 보면 지금 내독소, 외독소 얘기 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단톡방에서 후기도 남기고 제품 먹는 거 인증도 하고 호전 반응 이야기도 나누면서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를 참 그거로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입증된 결과들 보면 이렇게 7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분이 날씬해지고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해다방이 지속될수록 몸이 좀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이 3등의 정경락님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날씬하진 않지만 저도 약간 이렇게 뭔가 축소되는 느낌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된 결과들 보시면 이렇고요. 33기 3월 13일부터 19일 동안 7일의 기적 해다방이 열리게 되고 이제 팀 파트너부터 MM까지 해다방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신규 파트너 3명을 해다방에 안내하시면 액티바이저 한 통도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하나 시청할게요. 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 유리해슨 교수팀이 같은 목표로 대화하는 두 사람의 뇌를 동시에 스캔했더니 뇌 패턴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뇌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같은 언어나 이미지로 이야기하면 같은 신경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처럼 같은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뇌에 신경 동기화가 일어나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창시자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단 에너지 상승작용을 위해 수행을 돕는 모임에 참가하라. 당신이 포함된 둘 또는 그 이상이 모일 때 에너지의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에너지의 상승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혼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건 상승 에너지를 같이 타지 못하고 신경회로가 같이 내 커플링으로 인해서 신경회로가 같이 자극을 받았을 때 시너지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으쌰으쌰 힘을 얻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시스템 참여예요. 그래서 지금 모임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의 상승은 극대화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상승 에너지를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해다방 참여 안내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지만 이 상승의 에너지를 탈 수 있는 건 해다방 안내하셔서 해다방 안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소통하는 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